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릉 경포 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용도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가 미래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 기업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의 지방대 연속기획에서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도는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에서 가장 큰 번화가 중 하나인 단계특지. 거리에 적막이 가득합니다. 술집과 노래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일대는 유령도시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큰 유흥업소인 이곳도 끝내 다음 달까지만 운영한 뒤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황기엔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 하루 2천여 명이 방문할 정도였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 술집이었는데 술집으로도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카페로 얼마 전에 바꿨어요. 임대료 내는 것도 너무 벅차요 지금. 직원이 원래 좀 여럿 있었는데 지금 직원들 다 잘라내고. 일반 시가지 상황도 비슷합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들로 붐벼야 할 거리는 한산합니다. 가게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렸고 아예 권리금을 포기하고 빠르게 양도하겠다는 점포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아예 운영을 하지 못하거나 손님 수를 제한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달 강원도 자영업자는 모두 20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 4천 명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코로나 이후 2배가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도내 자영업자 수는 올해 들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 차원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같은 현물 지원부터 초저금리 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단기 대책에 불과합니다. 서비스업이 많은 강원도는 자영업자 타격이 곧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접적이지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게 효과는 장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쓰고 나면 이제 효과가 끝이 나는 건데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지만 공공구매라든지 조달이라든지 민간 위탁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간접적이지만 조금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성수효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좀 돌리는 방향으로.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존폐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강릉 경포 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용도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 건데요. 특히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등과 맞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변 인근의 저동마을. 전원주택 1층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6년 커피 전문점 용도로 지어졌는데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묶이면서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4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포 도립공원 해제구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505만 제곱미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축구장 30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일부에는 도립공원에 됐던 걸 계획관리지역으로, 즉 다시 말하면 건폐율 40%로 지정을 해서 풀어주겠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뭐 그거라도 40%라도 지금 뭐 다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용적률이 2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걸쳐 개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바닷가 쪽은 경관녹지와 농림지역으로 분류돼 개발이 일부 제한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장기간 이 규제로 인해서 우리 재산상 피해를 받아온 그 토지 소유자 그리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그나마 좀 뭔가 개발 또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된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 분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해안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에 경포 해수욕장이라든가 그쪽이 이제 해안선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아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강릉시는 강원도의 결정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말까지 용도 지역 등 결정 변경 지형 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는 각종 개발 행위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알파인 경기장 관리동 컨테이너 등지에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위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복원 논란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160여 개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투쟁 발대식을 개최하고 24시간 농성에 돌입합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해 앞둔 대학생 이혜진 양,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방학이면 현장 실습에, 학기 중엔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에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 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경험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학을 앞둔 지방대학 신입생들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기업으로의 취업에 한계를 걱정하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 2020학년도 등록 포기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기업.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이지만 매년 청년 인재를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상 청년들의 이목을 끌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다 가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분명히 애우고 쓸만한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임률 격차가 커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80.8%로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봉 등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기업 체험이라든지. 올해 전국 평균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들의 근무 여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강원도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횡성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산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어려움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로 정부의 지원까지 따내면서 청신호가 켜진 건데요.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이다혜 기자입니다. 춘천 출신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26일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 전기차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된 것을 선포하는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횡성 전기차 산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동반 성장 모델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추가 기업 이전 비용과 직원 급여의 일부,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에 1,1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은 그동안 서비스업에 기대해왔던 우리 강원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이와 같은 미래차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충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이 같은 지원을 이끈 데는 중소기업들이 협력해 상생을 도모한 신산업 모델이라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핵심 기술력을 가진 디피코를 중심으로 7개 연관 기업들이 700억 원 투자를 결정했고 강원도가 나서 생산 공장 설립 등 기반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도에는 자동차를 만들 만한 인력과 인프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대박을 쳐서 이 사업이 4차 산업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치겠습니다. 이날 횡성에서 생산된 초소형 전기 화물차 1000여 대 수출 판매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베트남 완성차 기업에 앞으로 3년간 500대 분량의 부품을 수출하고 국내 대형마트 운송업체에 500대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횡성 전기차는 국내 첫 초소형 전기 화물차로 근거리 이동이나 택배 전용 배달 차량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국제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 이미 부품 국산화율을 83%까지 끌어올렸고 오는 2023년까지 전기 트럭 4만 7천 대, 부품 8만 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소형 전기 화물차 보편화를 위해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국내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보조금 정책이 대형차 위주로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소형차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10년 뒤 2,700개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